안녕하세요, 채은입니다. 저의 운동 루틴과 식단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설문을 받았어요. 홈트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알려드린 후에 헬스장 기구들을 그 다음에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홈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고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자신감이 없으셔서 맨투맨이라던가 반팔 같은 것을 많이 입으세요. 물론 저도 살이 많이 올랐을 때는 탑브라랑 팬츠만 입고 운동하지 않고 여기다가 슬리브리스 나시를 입고 운동을 하기는 해요. 너무 가리고 운동을 하면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근육이 잘 자극이 되는지 체크가 좀 안 되거든요. 만약 운동을 한다 넘어갔을 때 근육 결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부분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는 편입니다. 저는 거의 운동을 할 때는 복부랑 하체, 그리고 시간이 되면 팔이라던가 어깨를 하는 편이거든요. 등 운동을 안 해주면 자꾸 이렇게 어깨가 말려요. 그렇게 어깨가 또 말리고 그러면은 옷매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스포츠 브라 벗을 때 저만 힘든 거 아닌 거 맞죠? 저 그런 스포츠 브라 같은 거는 밑으로 벗고 밑에서 위로 입어요. 촬영을 할 때 습관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위아래로 벗다 보면은 얼굴에 선크림이라던가 이런 게 묻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위아래로 벗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골반 크기만큼은 브라가 좀 늘어나는 게 많아서 저는 스포츠 브라는 위아래로 입는 편이 많고요. 언니 운동할 때 편한 탑브라 알려주세요. 일단 탑브라는 스포츠 브라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두 개가 있고요. 거의 이렇게 생긴 브라 타입이 많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아이를 많이 입기는 해요. 그냥 일반. 그리고 뒤에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되게 특이한 디자인이어서 구매를 했고, 요거 되게 짱짱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 브라도 굉장히 짱짱해서 입을 땐 조금 힘든데 가슴 라인은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제가 러닝할 때 입는 건데 아예 패드를 넣는 게 아니고요. 바스트 라인 그대로 해가지고 패드가 달려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패드가 막 겉도는 것도 없고 굉장히 편해서 저 러닝할 때 좀 많이 입는 이 가쿠소우 콜라보 제품이고요. 요거는 좀 다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이 패드를 따로 착용을 하지 않아도 입어도 되는 노아이어 란제리 같이 나온 제품이거든요. 뮤직비디오에서 이 브라탑이랑 그 디스코 팬츠랑 같이 입어서 한번 촬영을 했었었는데, 이건 뭐라 해야지, 건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브라탑입니다. 이런 것까지. 저의 최애 탑브라는 패드도 그냥 기본 패드인데 요게 좀 짱짱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약간 V넥으로 파져가지고 가슴 라인 볼륨감이 있게 좀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나이키나 이런 데 가면은 브라를 피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세탁은 손세탁하세요. 레깅스만 세탁기 빨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운동복은 항상 울 샴푸로 울 세탁을 하는 편이에요. 본인의 체형을 알아보기 위해 일단 한 가지의 테스트가 있을 건데요. 엄지와 중지를 내 손목이 다 맞닿는데도 여유가 있다. 그럼 원래 마른 체형이에요. 타이트하다, 정상 범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치면 안 닿는다. 그러면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모델 초창기 때는 거의 40에서 41kg밖에 안 나갔어요. 통허리에 일자 골반이어가지고 그냥 꽉 마르기만 하고 볼륨감이 없는 몸매였거든요. 굉장히 마른 체형이고 그냥 주구장창 살만 빼는 몸매가 아니라 뺄 것은 빼고 볼륨감을 키워줘야 되는, 찌우면서 빼야 되는 굉장히 힘든 몸이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바스트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바스트 볼륨을 유지하냐고, 바스트 볼륨을 유지를 하고 바스트 볼륨을 키우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니 키랑 몸무게는 몇이세요? 아주 중요한 거죠. 저의 키는 163에 45kg이고요.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인데요. 하지만 스트레칭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좀 달궈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웨이트를 하든 뭐 유산소를 하든 효과가 더 좋거든요. 헬스장에 갔을 때 10분 정도 바이크를 탄다던가 아니면 10분 정도 런닝머신을 뛰다 보면은 몸에 열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운동을 하는 편인데 제가 늘상 하던 운동 루틴이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운동법을 알아가실 수 있고요. 스트레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해보세요. 발끝에서부터 점점 올라와서 머리까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발목, 하체, 복부, 어깨, 몸이 점점 발끝에서부터 얼굴까지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서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항상 하체 밑에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운동도 물론 밑에 하체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발목부터 풀어줄게요.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면서 손도 같이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안쪽으로 반대쪽 발목도 풀어주세요. 약간 짓눌려 있던 뼈가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약간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무릎이 갑니다. 발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에 약간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극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돌려줍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돌렸다가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무릎까지 하면 그 다음에 허리가 있죠. 허리도 돌려줍니다.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허리를 90도 가까이 최대한 원을 크게 그리신다고 생각하시고 돌려주시면 좋아요. 근육들이 뭉쳐있던 것 자극이 되면서 좀 깨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어깨 풀어줍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네요. 팔을 이쪽 손이 당겨주면서 시선은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이쪽 어깨 근육이 자극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것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갈비뼈까지 조여주시면 좋거든요. 숨을 내쉴 때 힘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서 팔을 또 뒤로 어깨 근육을 자극시켜줍니다. 목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도 돌려서 풀어주시고요. 사람마다 스트레칭을 더 해야 되는 부위가 달라서 했던 것보다 더 필요하다. 좀 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세요. 몸의 열도 살짝 올라오면서 약간 숨도 차거든요. 운동이 중간중간에 세트가 끝나면 물을 마셔주는 게 좋아요. 운동할 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몸에 있는 근육을 다 깨웠다고 한 다음에요. 이제 하체를 먼저 할 겁니다. 하체를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종아리와 허벅지를 많이 하는데요. 종아리는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종아리는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허벅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허벅지 안쪽과 그리고 사이드랑 그리고 힙업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허벅지 안쪽을 할 건데요. 허벅지 안쪽은 굉장히 빼기도 힘든 부위뿐더러 운동하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주로 하는 운동하는 방법은 사이드 스쿼트를 합니다. 발을 어깨 넓이 한 2배 정도가 되게 다리를 뻗어주세요. 발이 앞으로 나와있죠? 45도 정도 뻗어줍니다. 펭귄 다리처럼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오른쪽과 왼쪽 엄지발가락이 같은 선상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판이라던가 이런 라인들을 잘 보면서 일직선이 되게 잡으시고요. 스쿼트니까 앉아주시는데 힙을 최대한 뒤로 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앉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기 고관절 있는 부분과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올 거예요. 골반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발을 양쪽으로 충분히 넓히고 상체는 어깨도 펴고 허리도 약간 커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앉을 때 앞에 있는 골반이 요렇게 앞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있죠. 여기가 중심축이라고 보면 그리고 무릎이 내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서
무릎을 다칠 수가 있어요. 스쿼트를 할 때 많이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와 무릎이거든요. 기본 자세는 손은 이렇게 합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주먹을 쥐셔도 되고 힙을 뒤로 쭉 오리궁뎅이처럼 빼시면서 앉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힙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약간 관략근에 힘을 주면서 힙에 힘이 들어가게 쫙줍니다. 근육을 쫙. 이게 한 자세예요. 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엉덩이를 회전을 시켜서 내려가서 허벅지 안쪽을 늘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일어나면서 힙을 앞으로 내밀면은 여기 고관절이 자극이 돼요. 이걸 앞으로 내밀면 내밀수록 고관절이 또 자극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쫙 조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운동을 15번에서 컨디션이 좋으면 20번을 치고요. 그 대신 세트는 기본 3세트 15번에서 20번을 15번, 15번, 15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컨디션이 좋다. 그럼 막판에 15번을 한 번 더 해서 총 4세트를 합니다. 무조건 운동은 첫 세트는 거의 스트레칭이에요. 내가 스트레칭을 한 게 아니라 웨이트인데 첫 세트는 거의 몸풀기고요. 자극을 주면서 근육을 먼저 깨우는 거죠. 내가 살 뺄 부위의 근육을 먼저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하다 보면 마지막 한 15번 세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3번, 14번 했을 때 좀 일어나기 힘들고 굉장히 운동을 하는데 너무 약간 다리가 뻐근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세트를 했을 때는 좀 힘이 들어야 돼요. 저는 무조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하체 운동을 한다. 그럼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 이 부위가 너무 욱신욱신 거려서 좀 걸을 때 좀 힘들게 걸을 정도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 몸이 변해요. 우리의 몸은 운동이든 뭐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 몸이 24시간의 기억을 한대요. 만약에 내가 태닝을 했어요. 태닝을 15분밖에 하지 않았어도 내 몸은 24시간 태닝을 했던 내 몸을 기억하기 때문에 태닝을 15분밖에 안 했지만 태닝을 안 하고 있는 중에도 내 몸은 24시간 동안 더 타고 있어요. 이게 약간 관성같이 내가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내 몸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내가 운동을 뭐 1시간, 1시간 반을 했다. 그래도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내가 운동했었던 부위의 근육들이 계속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승마살이라고 하는데 승마살을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골반이 좀 넓어 보이세요. 골반이 여기인데 몸매 라인을 얘기할 때 여기 승마살이 넓다는 거거든요. 힙을 키우면서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면서 이런 S 모양을 좀 만드는 편인데요. 근육통을 느끼는 게 내가 운동을 했구나 생각에 좀 뿌듯. 맞아요. 근육통이 있어야 내가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한 거예요. 근육이 내가 운동을 한 거를 잘 받아들였다. 잘 먹었다. 근육통이 없어요. 그 다음날 좀 뻐근한 게 있는데 내가 운동했었던 부위가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운동을 괜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운동을 할 때 타이트하게 하드하게 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촬영장에 갔을 때 내가 운동했었던 부위들은 라인이 굉장히 잘 잡히거든요. 저는 런지를 사이드로 합니다.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린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이 대각선으로 다리를 빼줘요. 여기서 런지 자세를 하는데요. 하면은 여기가 자극이 됩니다. 여기가 힙 딥이라고 그러죠. 여기 근육이 꺼지면은 약간 골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렇게 사이드 런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간다. 오른쪽 발을 뒤로 더 빼세요. 그러면은 왼쪽 무릎이 내 발 앞보다 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오른쪽 다리를 굉장히 뒤로 많이 빼는 편이에요. 여기를 잡고 운동을 해보시면 내가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앉으면서 자극이 갑니다. 일어나면서 이 근육에 힘 주시고, 근데 저도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 다리에 좀 더 힘을 줘서 빼면은 앞벅지 운동이 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드 하는 거니까 앞발에 좀 더 힘을 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여기 사이드 힙에 자극이 됩니다. 반대발도 대각선으로 다리를 뒤로 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면 이쪽 사이드에 자극이 와요.
이런 사이드 런지 풀업.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제가 사이드 스쿼트 하면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 고관절을 자극을 시켜줘야 이 고관절이 넓어지면서 힙이 좀 커져요. 그래서 보통 애를 낳으신 출산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골반이 좀 많이 넓어져 있거든요. 아줌마들은 엉덩이가 크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도 골반이 좀 컸으면 좋겠으니까 고관절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는 발바닥을 이렇게 붙이시고 얘를 내 몸 가까이 끌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뼈가 고관절 뼈가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 더 자극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체를 이렇게 천천히 요가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고관절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자극이 많이 돼요. 스트레칭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TV를 시청하시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두시고 이걸 보실 때 이렇게 발을 합장을 시켜놓고 이렇게 무릎을 늘리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골반에도 좋고 고관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생리통도 좀 없어지기는 해요. 뒷벅지랑 앞벅지가 고민이시다 그러면은 이런 폼롤러가 있어요. 저는 좀 폼롤러가 굉장히 큰 편인데 반짜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폼롤러를 앞벅지에다 대시고 이렇게 약간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자극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아플 수도 있는데 내가 별로 안 아프다 그러면 한쪽 다리를 올려요. 그래서 내 몸무게를 다 지탱을 해서 앞벅지를 자극을 시켜주는데 경락 마사지 받는 것처럼 굉장히 아픈데 뒷벅지도 같은 방법으로 폼롤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극이 안 온다 한쪽 다리를 올려서 몸무게를 더 실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종아리살이 많다. 근육들을 다 없애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또한 구두 신거나 퉁퉁 부은 내 발을 혈액순환이 되게 해주면서 살을 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종아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깨 운동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종아리 역시 폼롤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폼롤러가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효과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운동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랫배 같은 경우에는 복부로 봤을 때 상복부와 하복부가 있는데 잇몸 일으키기는 상체를 위아래로 하기 때문에 상복부고요. 약간 상복부니까 상복부만 자극될 정도로만 올라오시면 돼요. 모아서 화살표 모양을 만드셔서 무릎을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찍기 위한 정도로만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상복부고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시면 옆구리살입니다. 또 옆구리살을 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걸 사이드 플랭크라고 하는데 플랭크 아시죠? 이렇게 발끝을 모은 다음에 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힙을 일자가 되게 이렇게 눌러요. 사이드로 올리고 상체에 가깝게 이렇게 올리고 앞으로 올리고 사이드로 올리고 하면서 이 옆구리를 운동하는 게 또 있어요. 다리를 앞으로 하면 어디에 좋아? 앞으로 하면 맞닿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코어 운동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플랭크가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팔꿈치를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플랭크를 유지하는 자세를 많이 잡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힘만 돌려줘도 옆구리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내가 정말 복부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집에서 이런 매트를 까시고 플랭크 자세를 하신 다음에 그냥 TV 소리 들으시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힙을 움직여 주셔도 굉장히 복부에 많은 자극이 됩니다. 옆구리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옆구리살 운동법 중에 문가비 씨가 많이 하신다던 이렇게 집에 이런 물통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한쪽 손에 드시고 앉은 손을 머리 뒤쪽으로 손을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쭉 이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러갑니다. 여기 다시 올라오면서 이쪽 거 옆구리살을 이렇게 찝어줘.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늘어나고 자극도 됩니다. 운동은 무조건 이완과 긴장이 연상이 돼.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완이 되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를 찝어주면서 긴장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약간 타이트해지니까 긴장이 반대쪽 옆구리를 하면서 여기가 좀 이완이 되죠. 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문갑 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다가 조여주고 이따가 조여주고 반대쪽도 내려갔다가 조여주고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팔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하복부는 다리를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복부로 운동을 하시면 밥을 먹어도 배가 잘 안 나옵니다. 그 모델류 중에서도 밥을 먹고 배가 나오기 때문에 촬영 중간에 밥을 안 먹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촬영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항상 중간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하복부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엉덩이만 땅에 대고 팔을 이렇게 상체를 스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깨가 말리면 안 되고 펴서 그 다음에 하체 이 발을 이렇게 들어줘요. 들으면 여기 하복부 배꼽 밑으로 굉장히 자극이 많이 가요. 이렇게 다리를 폈다가 당겼다가 폈다가 당겼다가 15번에서 20번 정도 3세트, 3세트 아니면 4세트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승모근 관리도 알려주세요. 승모근이 왜 올라오냐면요.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 내 목뼈를 지탱을 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이 승모근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면서 승모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목 스트레칭을 굉장히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승모근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등 운동, 등을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시고 목을 자주 이쪽 승모근 방향으로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어깨를 뒤로 보낸다던가 그리고 대각선으로 목을 풀어주신다던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승모근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마사지 같은 것도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저도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많이 굳어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런 폼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어깨에 지탱을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풀어줘요. 그리고 이것보다 롤이 좀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걸로 이렇게 목뼈를 위아래로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후통도 좀 많이 없어지는 편이고 승모근도 좀 내려가는 편이에요. 동학기라고 집에서 하려니 잘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운동은 헬스장이든 한강이든 그런 특정 장소를 내가 직접 가서 집중해서 운동을 해야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집에서 운동 잘 안 해요. 무조건 헬스장을 가든 헬스장 가는 돈을 아끼고 싶다. 맨날 등록을 하고 안 간다. 그러면 한강을 뛰세요, 여러분. 러닝을 뛰게 되면요. 어느 살이 빠지냐면요. 일단 뛰다 보면은 상체를 펴고 팔을 이렇게 앞뒤로 했을 때도 여기 등 운동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창 마라톤 연습할 때는 등 근육이 되게 좋거든요. 등 운동도 되고요. 뛰면서 하체를 계속 이렇게 뛰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러닝을 하게 되시면은 이 옆구리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 라인이 들어가요. 이 옆구리 라인이 들어가고 또 하체를 위아래로 당기면서 움직이니까 하복부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좀 아끼려고 하시면은 한강 러닝을 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빠르게 뛰시던 천천히 뛰시던 일단 러닝은 30분 이상부터가 운동이 많이 되는 편이어서 러닝은 만약에 뛰게 되시면 일단 쉬지 말고 뛰시는 걸 가장 추천을 하고요. 그 대신 내가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다. 당연히 천천히 뛰셔야죠. 천천히 뛰는 대신 멈추지 않고 30분에서 그냥 45분까지는 그냥 계속 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뛰시면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됩니다. 뛰기 말고 걷기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헬스장 가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여성분들이 러닝머신에서 걷는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거든요. 허벅지 약간 스트레칭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걷는 건 별로 운동이 되지 않아요. 걸어서 운동을 한다. 다음날 내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법은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내 몸의 라인이 바뀌는 정말 활용적인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헬스장 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 정말 시간이 없다. 러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제
대망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팔뚝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요. 팔뚝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네, 바스트 커지는 것도 여기서 나와요. 일단 팔뚝은 무게를 좀 쳐야 됩니다. 무게를 안 쳐도 되긴 하는데 내 팔뚝은 근육이 보시다시피 허벅지에 비해서 굉장히 근육 자체가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무게를 많이 못 쳐요. 저도 1kg에서 2kg를 겨우 치는데요. 일단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생수병 가지고 앉아서 해도 되지만 모든 운동은 일어서서 정자세로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발을 적당한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생수를 들은 팔을 약간 이 팔꿈치를 겨드랑이에서 떼주세요. 그래서 어깨가 말리면 안 되고 등은 펴주고 어깨는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리고 팔을 이 손등이 천장을 보게 그리고 팔은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리듯이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어깨 펴고 어깨 내리고 허리 잘 놓고도 만들어주고 배를 내놓지 말고요. 로봇 팔 이렇게 벌어지듯이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면은 이쪽 팔뚝에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 쪽 안쪽 팔뚝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팔뚝살은 약간 의자 같은데 아니면 소파 같은데 약간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생수병을 이렇게 뒤로 제쳐서 팔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시면 이쪽 팔뚝 안쪽 살이 자극이 됩니다. 바스트도 약간의 볼륨감이 있어 보이려면 빼야 될 살이 있는데요. 빼야 될 살이 바로 여기 깍꿍살입니다. 이거를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스포츠 브라 같은 거나 민소매를 입었을 때 뭐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도 이 살이 되게 옷에 짓눌려가지고 깍꿍하고 튀어나온다고 깍꿍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깍꿍살을 없애는 방법은 이것도 아까와 같이 의자 같은데 이렇게 누워주시고 이렇게 생수병을 누웠을 때 내 눈 선상에 이렇게 팔을 들어주시고 일자로 이거를 이대로 일자로 갖고 오시면 여기가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됩니다. 깍꿍살이 벽 같은데 이렇게 기대셔서 하셔도 돼요. 머리를 이렇게 살짝 기대고 힙은 좀 한 15cm 정도 힙을 벽에서 떼신 다음에 머리를 벽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생수병을 내가 누운 방향에서 이 천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팔 운동했었던 것처럼 생수병을 천장에 내 눈 라인에 맞춰서 올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그 라인 그대로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깍꿍살이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생수병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깍꿍살을 자극을 시키신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운동 하체, 복부, 팔뚝, 깍꿍살까지 운동을 하신 다음에 몸에서 내가 이 부위를 힘을 준다 했을 때 근육에 자극이 들어가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쉐입 같은 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장근육 같이 이렇게 근육이 어느 정도 자극으로 깨어졌을 때 고칼로리, 고단백 음식을 먹어주시면 바스트에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바스트에 살이 붙습니다. 왜냐면 바스트도 지방이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있는 건 근육이 찢어져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찢어진 근육에 내가 먹은 음식물이 근육이 다시 아물게끔 이렇게 자라나게끔 영양소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모든 운동을 다 마친 상태에서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몸이 여기는 근육이 훼손된 데에 에너지를 다 써요. 근데 가슴 운동을 안 했잖아요. 깍꿍살 빼고는. 그래서 바스트에 볼륨감이 좀 찹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바스트 볼륨을 풀 A에서 풀 B까지도 채워봤고 거의 좀 많이 커질 때는 C컷까지는 채웠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슴도 뭐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 뭐 운동을 해주면 뭐 좋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음식이냐면은 1순위 햄버거, 2순위 피자. 햄버거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빵 들어가 있죠, 야채 들어가 있죠, 고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햄버거가 모든 영양소가 좀 많이 들어간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피자보다는 그래도 야채가 조금 있는 햄버거를 좀 먹는 편이거든요. 햄버거 커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햄버거가 진짜 바스트가 많이 커집니다. 해외에 많이 좀 나가보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해외에 해변을 나간다. 그러면은 외국 분들도 몸매가 좋은 분들 계신데 뚱뚱한 분이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서양인들은 일단 허리 라인은 들어가 있어요. 허리까지 풍만하신 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보통 운동을 좀 하시면서 또 주로 음식이 햄버거나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셔서 그런지 허리 라인은 들어가 있고 가슴은 굉장히 크시고 힙도 굉장히 크시거든요. 맞아요.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정말로. 어른분들보다는 현재 그 어른분들이 몸매가 좀 더 서구화되고 발달이 많이 되었고요. 했다고 해서 고칼로리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운동을 하고 무조건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되고요. 내가 몸을 운동한 부위를 내가 원하는 목표치 50% 이상 만들어 그 정도 왔을 때 먹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어느 정도 살을 빼고 내 몸을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서 빼야 될 부위들을 한 50% 이상 뺐다. 내 목표치에 50% 이상 뺐다. 했을 때 그제서야 조금씩 볼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요구르트 큰 거 하나를 먹던가 비오트를 하나 먹던가 샐러드를 먹고 바로 자요. 맞아, 바로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운동해야 바로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근육이 막 이렇게 성나 있거든요. 아침마다 공복에는 몸매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운동을 좀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볼륨을 챙길 때가 옵니다. 청바지를 입는 게 무섭지 않을 정도의 몸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볼륨을 챙기는 편이에요. 저도 그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녁을 안 먹고 운동을 한 다음에 저녁을 먹는 편이에요. 저녁을 먹고 하시는 거 별로 안 추천해드리고요. 그날따라 정말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고 치킨을 먹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정말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치킨으로 인해서 내 몸이 불리진 않거든요. 내가 내일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도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치킨을 먹으면 오늘의 나보다 살이 조금은 쪄 있거든요. 내가 굳이 단백질, 닭가슴살을 먹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수분만 섭취를 해주셔야지 몸이 이렇게 살짝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살이 빠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닭가슴살 같은 걸 많이 드시지만 저는 닭가슴살조차도 안 먹어요. 처음에는 많이 먹기는 했지만 어차피 한 2주 뒤에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니까 닭가슴살이 그렇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맨 처음에 닭가슴살 단호박, 고구마 이런 거 같은 걸 잘 챙겨 먹었는데 나중 되니까 굉장히 질려요. 그래서 요새는 소고기 큐브로 운동하신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서 안 늘어준다고 저를 부르는데 지 마음대로 안 되면 굉장히 짜증을 부립니다. 엄마 놀아줘. 영상은 제가 라이브 끝나고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고강도가 아니고 효과가. 저는 진짜 마지막 세트 한 5개 남았을 때 15번 했으면은 3세트에서 10번째 하고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할 때는 거의 욕하면서 해요, 진짜. 너무 힘들게.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비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10분 유산소를 하고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를 무산소로 웨이트 운동을 하고 정말 그래도 내가 살을 더 버라이어티하게 다이나믹하게 빼야 된다 그러면은 유산소를 또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뛰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몸 전체적으로 굉장히 살이 많다 그러시면 유산소를 맨 처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뛰시고 빼고 싶은 부위를 충분히 무산소 운동을 해주신 다음에 유산소 조깅의 비율을 더 두셔야 되고요. 또 추후에 또 궁금하신 거는 다이렉트로 보내주시고 다들 건강한 목걸이, 건강하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라이브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끝. 바이바이.